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들이 경제 정책 옹호에 나섰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에서 변함없이 단호하며 여전히 좋은 협정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홍콩 시위가 연 이틀 물리적 충돌을 빚은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처음으로 경고용 실탄까지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25일 경찰이 총을 꺼내 시위대를 위협하고 공중으로 실탄까지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는 10월 31일 합의하에 유럽연합을 탈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딜 가능성이 작다는 이전 발언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에 브렉시트 합의 또는 노딜은 전적으로 유럽에게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소재와 부품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액이 일본에 비해 적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소재 부품 기업 만 117개 회사의 R&D 지출액을 조사한 결과 일본 기업이 1.6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기업의 R&D 지출액은 한국 기업의 40.9배나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1% 이상 상승하면서 1948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3% 가깝게 상승하면서 608선까지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급락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다우지수는 2% 넘게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하루 만에 3%가 빠졌습니다. 또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으면서 장단기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역전됐는데요. 이렇게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주 우리 증시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과 금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에 중국의 관세에 맞불을 놓고 다시 미국이 재반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한 시장의 방향성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한일 갈등에 따른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시장 여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증시 정리하고 이번 주에 나올 이슈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 더욱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우리 시장의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 따른 외국인 수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권의 로비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볼커 룰은 완화했는데 시장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상황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올랐고 코스닥 시장은 3%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좀 점검해 주시고 이번 주에 나올 이슈들까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 시장 일단 좀 찬찬히 좀 월화수목금 일단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 다다수분 아마도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 마치고 나서 미국 시장 토요일 아침에 우리 시장이 전해졌죠. 그 3% 나스닥 3%의 하락 급락 이 부분을 놓고 사실상 오늘 시장 좀 상당 부분 우려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부분들 스토리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어가고 있는지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맞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초반만 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상당 부분 완화의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그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사실상 잠정적인 부분적인 연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파월 의장의 파월 의장의 어떤 그 발언에 대한 그 기대감, 소위 말하는 FOMC, 9월 FOMC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 탄탄하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졌었다라는 점. 물론 그 사이에 알에 대한 공포 부분도 여전히 잔존하고는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 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9월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면서 점차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코스피는 1%가 넘는 반등 양상, 코스닥 지수는 608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서 2.94% 상승, 결국은 3%에 육박하는 그런 주간 기준의 상승률을 보이는 다소간에 좀 안정 양상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는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런 한 주간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알에 대한 공포가 다시금 재점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여기에 대한 시발점은 결국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하락, 급락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PMI 지표 10년 만에 49.9, 50 아래로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서 10년 만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채권 시장 바로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다시금 2년물과 10년물, 장기와 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다시금 생겨나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었다라는 점. 여기에 상당 부분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었죠.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상당 부분 시장은 관망 양상으로, 그리고 관망 또는 관망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간 기대에 찬 그런 모습, 투자 심리 상당 부분 지배를 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상당 부분 실망시키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도 저도 아닌 과거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어떠한 변화도 엿볼 수 없는 그런 파월 의장의 발언, 이에 따른 시장의 실망감 상당 부분 크게 작용했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긴 한데요. 네 가지 정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채권금리의 움직임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맞보복 관세. 과연 그들이 그 추후에 중국은 일단은 발효를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뿐이지 아직까지 이게 발효된 것은 아니다. 25%의 실질적인 관세가 30%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10%를 부과하겠다라는 반세를 15%로 늘린 것도 아직은 아니다. 점차점차 그 방향성을 우리가 이번 주에도 아마 시장 계속되는 탐색의 어떤 매우 중요한 힌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시장 내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특히나 지난 주말 미국과 중국 간의 서로 간에 관세를 놓고 맞보복 양상이 벌어졌기에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경기 불안감은 조금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FOMC로 하여금 물가 불안, 그리고 고용 불안, 경기 침체 불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면서 FOMC 위원들로 하여금 FOMC로 하여금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분명히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 지난 주말 미국이 급락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을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맞보복 관세로 인해서 이런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질 가능성은 없다. 지난주, 지지난주 시장을 지배해 왔었던 투자 심리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반면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것이 더 시장에서 투자 심리에 크게 그 영향을 줄 것이냐가 아마도 향후 계속되는 시장 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갈등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28일이 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8일 화이트 리스트로부터 제외된 그 품목들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얼마나 적용을 할지 이 부분 28일을 지금 현재 시장은 28일을 놓고 관망 양상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이슈와 맞물려서 금주에 일어날 그런 이벤트들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주에 세 가지를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금통위 예정이 되어 있죠. 30일. 그 다음에 중국의 7월 산업 상산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수정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 27일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27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8월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고 중국에서는 7월 산업 생산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30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미국의 PMI 지표와 개인 소득에 대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정말 경기 침체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반향으로 FOMC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의 어떤 그 정책, 통화라든지 재정 정책이랄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만큼 살아날지 이 부분 서로 간의 힘겨루기 양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한 한 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홍콩 시위도 지금 현재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만약에 홍콩 시위가 조금 더 격화되어지는 그런 양상이 되어지게 된다라면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한일 관계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한일 미중 사자 관계로의 확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까지 홍콩 지역까지 아우르게 되는 전반적으로 아시아 권역 내에서
혹여나 외국인 글로벌 유동성의 이탈 가능성에 어떤 빌미를 제공할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까지도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관계,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 방향성을 잘 봐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과 중국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뉴욕 증시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차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이제 그 벌어진 그 양상을 먼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이 먼저 중국 쪽에 그 3천억 달러에 대해서 다소간 원래 9월 1일부였죠. 근데 이 부분을 다소간 연기 또는 중단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먼저 750억 달러에 대해서 5% 관세 부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5%의 관세 부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 조금 좀 심기가 불편한 그런 양상이죠. 자기들은 중국에 대해서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다소간 좀 완화 내지는 양보의 스탠스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그 750억 달러에 대해서 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그 중에 농산물이 들어있었고요. 원유 부분이 들어있었고 또 하나지 매우 중요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들어있었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9월 1일 그리고 12월 15일부로 750억 달러에 대해서 5% 관세 부과 예정에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산 자동차 이 부분 12월 15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5%의 관세 부과를 하겠다. 12월 15일부터 발효시키겠다. 물론 그때까지 시간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조금 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조금 좀 격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보복 관세, 관세 인상에 대해서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산 2,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25%를 부과하고 있었죠. 이거를 30%로 올리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창 논의가 되어 왔었던 추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 부분을 10%에서 15%로 늘리겠다. 이에 대한 부분은 10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진행에 나서겠다. 시간은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가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보복 관세 아직까지 뭐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적용하기로 했고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 속내, 의중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상, 고위급 무역협상은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좀 양보, 미국은 절대 양보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첫 번째 해석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쨌든 그 FOMC에 대해서 그 금리 인하의 압력을 더욱더 좀 고조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었겠는가. 오히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격화 이런 부분들이 파월 의장을 포함한 FOMC 위원들로 하여금 금리 인하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것이 트럼프의 트위터를 통해서 그리고 트럼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나, 힌트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FOMC 금리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근데 트럼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준은 사실상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의 국가주석과 파월 의장 중에 누가 더 우리 경제에 있어서 더 큰 적인가? 파월 의장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데 이는 파월 의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FOMC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곱씹어 보게 된다라면 우리 경제,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위원들은 일단 조금 좀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금리 인하의 속도를 더욱더 높여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양동작전을 지금 현재 피고 있다. 중국 쪽에는 중국 쪽 대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FOMC에는 FOMC대로 백악관에서 조금 더 압박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다라면 시장 분위기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기 부양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일단 당장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 될 텐데 이번 주 미국의 GDP 속보치가 아닌 수정치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중국의 경제 지표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우리가 찬찬히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 시장의 양상 직접적인 부분과 간접적인 부분 같이 한번 동시에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계속 살펴보아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일 관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서 우리 시장의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한일 갈등이 28일이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이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27일 우리 장 마치고 이제 리밸런싱이 예고되어 있는 MSCI 신흥 지수 부분에 의한 외국인 수급 이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 소위 말하는 MSCI 신흥 지수의 비중 조절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 이런 부분들 결국은 그 나라의 시가총액, 그 나라의 시장 성장률, 모든 나라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들이 MSCI 신흥 지수에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다라는 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국부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의 축소, 비중의 조절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시장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그나마 지금 현재 그렇게 큰 이탈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우리 시장 내 어떤 그 장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근데 단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상당히 난감스러운 어떤 당황스러운 그런 반응. 미국은 처음에는 온화적인 반응이었다가 조금 좀 스탠스가 좀 변화됐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의 변화 부분. 심기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점차 단기적으로는 지소미아의 종료 부분이 시장 내 파급이 없을 것 같긴 했지만 점차 상황 전개 여부에 따라서 시장 영향력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홍콩발 불확실성까지 지금 현재 가세가 되면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동북아시아 리스크로 확산이 되었고 동북아시아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시아 권역 내의 리스크로의 확산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에 봐야 되겠다. 지금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한 것,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한 이유, 배경,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갈등 양상에 있어서 일단은 해결의 단초를 어떤 위협을 함으로써 단초를 좀 찾아야 되겠다. 2단계는 당연히 WTO 제소가 진행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텐데 28일 일본의 반응을
근거해서 WTO에 제소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일본에 통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의 두 번째 해결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 우리 정부의 속내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미국을 이번 한일 갈등에 끌어들이기 위한 지소미아의 종료를 통한 동북아권 리스크,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확대가 되면서 미국의 중재 개입을 유도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니겠는가. 이제 미국의 스탠스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다면 시장의 영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시장 영향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겠다. 다만 일본의 반응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에 섣부른 판단은 좀 어렵다. 그리고 여기에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내에 애국 테마 그리고 정부 주도형 R&D 테마 재부각 가능성은 분명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봐야 되겠다. 정부의 IT 소재 장비 강화책 역시 발표를 됐고 바이오의 빈자리 역시 IT 장비 소재 그리고 5G 네트워크 장비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여기까지 아마도 시장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 다만 외국인 수급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점 시청자 여러분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외국인 수급 MSCI 신흥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수급 계속 이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하나 더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선진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시장 내에 지난달에 그 하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기에 1.75에서 1.5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30일에 있을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 달 정도는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 여기 9월 FOMC의 결과를 놓고 아마도 하는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당분간은 9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상당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외국인의 쏠림 현상은 선진 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크게 가속토가 붙을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따라서 27일 이후 28일 30일, 28일은 일본의 반응을 명확하게 우리가 그들의 의중을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날짜, 화이트리스트 제외된 실질적인 그 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서 30일 한해의 금통위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쏠림, 우리나라로부터 이탈, 다소간 좀 완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완전히 이탈에 대한 빌미 제공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외국인 수급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권의 로비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볼커 룰을 완화했는데요. 은행들은 볼커 룰 완화를 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월요일 아침에 뜬금없이 이제 그 미국 볼커 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한다라는 부분에 조금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사실상 미국 금융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미국 시장 내부 요소를 따져보면 볼커룰의 규제 완화 결정이 미국 시장을 강타했었던 가장 큰 속에 감추어진 그런 어떤 그 규제 완화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분명히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요 지금 현재 증권시장 그리고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재정 확대 정책은 물론이고요. 조세 감세 정책, 통화 완화에 대한 압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규제의 완화까지 들고 나오면서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에 대해서 과연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같이 볼코를 완화를 쫓아가게 될 것이냐. 그리고 미국 시장으로 소위 말하는 자금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자기 나라로부터의 자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볼코를 완화를 같이 이행하게 될 것이냐, 그들 역시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신호탄을 쏘았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아직까지는 금융 규제 완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규제 완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지금 현재 양적 완화랄지 금리 인하랄지 지급 준비율의 완화랄지 이런 부분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규제 완화라는 부분 상당히 큰 어떤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볼코를 일단 볼코룰은 이제 그 2010년에 발효가 된 부분이 되겠죠. 리스크,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방어하고 그리고 대형화를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다. 근데 이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완화해 나가는, 작년에 한 차례 완화를 했고 이번에 역시 자기 매매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모습들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 자기 자본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자기 자본으로 이제 그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채권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 내에 유동성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유동성의 유입이란 결국은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지는,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FOMC에 대한 어떤 그 압력 수위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쪽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해석이 가능하다. 미국과 중국, 독일 이런 주요국들까지 확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초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같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번 주에 공교롭게 우리 시장에 일단 그 한은의 금통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다만 금리 동결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는 있지만 결국은 완화적인 스탠스는 시사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2020년 슈퍼 예산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 편성에 아우르게 되는 금통위, 시장의 어떤 그 전반적인 긍정적인 시장 심기 계속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정부의 슈퍼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확대 정책과 한은 금통위의 완화적인 스탠스에 따른 통화 완화 정책, 이것이 같이 조합이 되면서 전반적인 우리 시장 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할 그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미국의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한번 이런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내 경기 부양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금통위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 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 그리고 미중 갈등 이제 격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 특히나 한일 갈등은 이번 28일이 그 어떤 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격화, 한일 갈등의 격화, 이 부분에 대한 결과치는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 내에서 나타나는 그 우려감을 어떻게 방어해 나갈 것이냐. 이 방어할 가장 중요한 수단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이다 라는 점. 미국과 우리나라 마찬가지,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 이번 주에 내년도 예산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이번 주 목요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재정의 확대 부분과 경기 부양책이 맞물리게 되는,
한켠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한켠에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장의 투자 심리를 어떤 모습으로 끌고 갈지가 이번 주 매우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 과연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맞물려 디커플링 양상으로 치닫게 될 것이냐, 아니면 커플링 양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 MSCI 신흥지수 그 편입 조정이 되면서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시작 기일이, 발효 기일이 27일 우리 시장 마감 이후부터가 발효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소간 좀 외국인 이탈,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이번 주까지도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은 분명히 우리가 좀 염두에 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시장 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 투자 전략에 심어 넣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에는 결국은 통화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 우리 정부의 이제 그 내년도 예산안 발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주 찾기가 다시금 시작될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재정 확대를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될 것인지, 그에 따른 관련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여기에는 역시 뭐 IT 장비와 IT 소재 쪽 가장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시면서 전체적으로 단 잊어서는 안 될 점, 결국은 밸류에이션 중심의 새로운 성장주를 찾아야 될 것이다. 무턱대고 고성장주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주가, 좀 저가 메리트가 좀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면서 성장주까지 아우르게 되는, 그러면서 정부의 뒷받침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IT 장비, IT 소재, 5G 네트워크에서 찾아봐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부터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텐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제주 산간과 남해안 지역으로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과 경남에 30에서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일부터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목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의 열사병 위험지수가 위험 단계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함께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1도, 순천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하늘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낮 동안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는데요. 오늘부터 남해와 제주도 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리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